저희들이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또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또 나올까 주목해서 보았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 또 언론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언론인들이 물으시는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 아니냐, 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학상의 개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률의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처분적 법률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모든 처분적 법률이 위헌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그것도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죠. 근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법률들을 전부 위헌이라고 합니까? 정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이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의 동의가 심의 과정에서 없으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때 정부의 선택권이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공이 다시 넘어와서 제의해야 될 문제지만, 정부가 입법된 법률을 받아들여서 공포하면 동의한 거죠, 그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처리한다고 해서 무슨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 저희들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금년 연말을 지나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게를 도와드리고, 또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주요한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